어르신들, 혹시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거리시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시나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파스 붙이면 되지 하고 넘어가고 계신가요? 이게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무릎 통증을 방치하면 연골이 계속 닳아서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무릎 통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65세 할머니께서 2년 전부터 무릎이 아프셨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아팠습니다. 등산 갔다 오면 아프고 쉬면 괜찮아졌습니다. 그러려니 하셨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드시면서 버티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아파졌습니다. 평지를 걸을 때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자다가 무릎이 아파서 깨기도 했습니다. 그제야 병원에 가셨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연골이 거의 다 닳아 없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년 전에 오셨으면 약이나 주사로 관리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분은 2년을 참으신 대가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 비용도 비용이지만 회복 기간도 길고 재활도 힘들고 이후에도 제약이 많습니다. 처음에 조금 아플 때 병원에 갔다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무릎이 왜 아플까요? 무릎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무릎 연골이 닳는 겁니다. 연골은 뼈와 뼈 사이의 쿠션입니다. 이게 닳으면 뼈끼리 부딪히면서 통증이 생깁니다. 염증도 생기고 관절액도 고이고 무릎이 붓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50대 이후에 많이 생깁니다. 특히 여성분들께 더 많습니다. 폐경 후 호르몬 변화 때문입니다. 비만이 있으면 더 심합니다. 무릎에 가해지는 체중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무릎을 다친 적이 있으면 나중에 관절염이 더 잘 생깁니다. 무릎 통증의 단계를 알아야 합니다. 초기, 중기, 말기로 나뉩니다. 초기에는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합니다. 하지만 조금 움직이면 풀립니다. 오래 걷거나 계단을 오르면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하지만 쉬면 나아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엑스레이를 찍어도 큰 이상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연골이 조금 닳기 시작했지만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관리를 시작하면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중기에는 이렇습니다. 평지를 걸을 때도 무릎이 아픕니다. 통증이 자주 있고 오래 지속됩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납니다. 뚝뚝, 우두둑 하는 소리입니다. 무릎이 붓기도 합니다. 관절액이 차는 겁니다. 앉았다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이 단계에서는 엑스레이에서 연골이 다른 게 보입니다. 뼈 사이 간격이 좁아져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가 필요합니다. 말기에는 이렇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무릎이 아픕니다. 밤에 자다가 아파서 깹니다. 무릎이 굽거나 펴지지 않습니다. 다리가 O자형이나 X자형으로 휩니다. 조금만 걸어도 힘듭니다. 이 단계에서는 연골이 거의 다 닳았습니다. 뼈끼리 맞닿아 있습니다. 약이나 주사로는 효과가 없고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인가요? 혹시 초기나 중기 증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릎 통증이 있을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통증을 참고 계속 무리하지 마세요. 움직여야 낫는다 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통증이 있는데 계속 무리하면 연골이 더 빨리 닳습니다. 아플 때는 쉬어야 합니다. 둘째, 쪼그려 앉지 마세요. 한국 어르신들은 쪼그려 앉는 습관이 있습니다. 밭일하실 때, 청소하실 때 쪼그려 앉으십니다. 하지만 이 자세가 무릎에 가장 나쁩니다.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몇 배로 늘어납니다. 작은 의자를 사용하세요. 쪼그려 앉지 마세요. 셋째, 무릎 꿇지 마세요. 절을 하거나 바닥을 닦거나 무릎을 꿇는 동작도 안 좋습니다. 무릎 연골에 직접 압력이 갑니다. 넷째, 계단을 너무 많이 오르내리지 마세요. 계단은 무릎에 부담이 큽니다. 특히 내려올 때가 더 안 좋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세요. 운동 삼아 계단을 오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무릎이 아프시면 절대 안 됩니다. 5째, 등산을 조심하세요. 등산은 무릎에 무리를 줍니다. 특히 내리막길이 위험합니다. 무릎이 아프시면 등산을 쉬시거나 평지 산책으로 바꾸세요. 6째, 무릎의 찜질을 잘못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헷갈리십니다. 급성 통증일 때는 냉찜질을 해야 합니다. 다쳤거나 갑자기 붓고 아플 때는 얼음찜질입니다. 하지만 만성 통증일 때는 온찜질이 좋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처럼 계속 아픈 경우는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7째, 체중을 방치하지 마세요. 살이 찌면 무릎에 부담이 갑니다. 체중이 1kg 늘면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3에서 4kg 늘어납니다. 10kg 찌면 무릎에는 30에서 40kg의 부담이 추가되는 겁니다. 체중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무릎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초기나 중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첫째, 적절한 운동을 하세요. 무릎이 아픈데 무슨 운동?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운동은 필수입니다.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면 무릎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좋은 운동은 수영입니다. 물속에서는 체중 부담이 없으니까 무릎에 안전합니다. 수중 걷기도 좋습니다. 평지 걷기도 좋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루 30분씩 걸으세요. 실내 자전거도 좋습니다. 앉아서 하니까 무릎 부담이 적습니다. 둘째, 무릎 강화 운동을 하세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는 운동입니다. 무릎을 펴서 5초 유지하고 내립니다. 10번씩 하루 3세트 하세요.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도 좋습니다. 무릎을 펴고 다리를 15도 정도 들어 올려서 5초 유지합니다. 이런 운동들이 허벅지 근육을 강화해서 무릎을 보호합니다. 셋째, 보조기를 사용하세요.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면 무릎을 안정시켜줍니다. 특히 걸을 때나 운동할 때 착용하세요.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팡이를 쓰면 늙어 보여서 싫다 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지팡이는 무릎 부담을 20에서 30% 줄여줍니다. 자존심보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넷째, 신발을 바꾸세요. 굽이 높은 신발은 무릎에 나쁩니다. 굽이 낮고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신으세요. 바닥이 딱딱한 신발도 안 좋습니다. 충격을 흡수하는 신발을 신으세요. 5째, 영양제를 드세요.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이 무릎 연골에 도움이 됩니다. 약국에서 파는 관절 영양제를 꾸준히 드시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단, 효과를 보려면 최소 3에서 6개월은 드셔야 합니다. 6째, 식단을 조절하세요. 항염증 효과가 있는 음식을 드세요. 등푸른 생선, 견과류, 채소, 과일이 좋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이 관절염증을 줄여줍니다. 반대로 튀긴 음식, 가공식품, 설탕이 많은 음식은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그럼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첫째, 무릎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병원에 가세요. 조금 아픈 정도야 하고 참지 마시고 2주 넘으면 정형외과에 가세요. 둘째, 무릎이 부으면 병원에 가세요. 관절액이 찬 겁니다. 주사로 빼야 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서 아프면 병원에 가세요. 단순히 소리만 나는 건 괜찮지만 소리와 함께 통증이 있으면 문제입니다. 넷째, 무릎이 잘 펴지지 않거나 굽혀지지 않으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이건 심각한 신호입니다. 5째, 무릎이 잠기는 느낌이 들면 병원에 가세요. 걷다가 갑자기 무릎이 안 움직여지는 느낌입니다. 반월상 연골이 찢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6째, 갑자기 무릎이 심하게 아프면 병원에 가세요. 특히 다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아프면 통풍이나 감염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할까요? 초기에는 약물 치료를 합니다. 진통소염제를 처방받습니다. 관절 영양제도 함께 먹습니다. 물리치료도 받습니다. 이 정도로 많이 좋아집니다. 중기에는 주사 치료를 합니다. 히알루론산 주사를 무릎에 놓습니다. 이게 관절 윤활제 역할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3에서 5회 맞습니다. 효과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속됩니다. 증식 치료라는 것도 있습니다. 무릎 주변 인대를 강화하는 주사입니다. 말기에는 수술을 고려합니다.
관절경 수술로 다른 연골을 정리하거나 심하면 인공관절 수술을 합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다른 무릎 관절을 인공관절로 바꾸는 겁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은 3에서 6개월입니다. 재활이 힘듭니다. 하지만 수술이 잘 되면 통증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기에 관리를 시작하는 게 답입니다. 조금 아플 때 병원에 가고 체중을 관리하고 적절히 운동하고 무릎에 무리 가는 동작을 피하면 수술까지 안 가도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무릎 통증이 있으면 일상생활을 이렇게 바꾸세요. 집안에서 소파나 침대 높이를 조절하세요. 너무 낮으면 일어나기 힘듭니다. 무릎 높이보다 약간 높은 게 좋습니다. 양변기를 사용하세요. 좌변기보다 양변기가 무릎에 좋습니다. 바닥에 앉지 말고 의자에 앉으세요. 침대를 사용하세요. 바닥에서 주무시면 일어날 때 무릎에 무리가 갑니다. 밖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세요. 계단은 피하세요. 무거운 물건을 들지 마세요. 장바구니를 손으로 들지 말고 카트를 사용하세요. 오래 서 있지 마세요. 장 보러 가시면 중간중간 앉아서 쉬세요. 운동할 때 아침에 바로 운동하지 마세요. 일어나서 10-15분 후에 하세요. 무릎이 풀린 다음에 운동해야 합니다.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하세요. 갑자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운동 후에도 스트레칭을 하세요. 통증이 있으면 즉시 멈추세요. 참고 계속하지 마세요. 가족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서 무릎 아프시다고 하시면 나이 들면 다 그래 하지 마시고 병원에 모시고 가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가 아니라 병원 가봐요 라고 말씀하세요. 집안 환경을 바꿔드리세요. 낮은 소파를 높은 걸로 바꿔드리고 화장실에 손잡이를 설치해드리고 편한 운동화를 사드리세요. 무릎에 무리 가는 일을 대신 해드리세요. 무거운 것 들기, 쪼그려 앉아야 하는 일,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세요. 정리하겠습니다. 무릎 통증은 초기, 중기, 말기로 진행됩니다. 초기에는 아침에 뻣뻣하고 오래 걸으면 아픕니다. 중기에는 평지에서도 아프고 무릎에서 소리가 납니다. 말기에는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면 안 되는 것,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계단 많이 오르기, 등산, 무리한 운동, 체중 방치. 해야 하는 것, 수영이나 평지 걷기, 무릎 강화 운동, 보호대 착용, 편한 신발, 관절 영양제, 항염증 식단, 체중 관리.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 2주 이상 통증 지속, 무릎 부음, 소리와 함께 통증, 무릎이 안 펴짐, 무릎이 잠기는 느낌, 갑작스런 심한 통증. 무릎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연골은 재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방과 조기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조금 아픈데 뭐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지금 관리하느냐 안 하느냐가 10년 후 인공관절 수술을 받느냐 마느냐를 결정합니다. 주변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무릎 아프시다는 분들께 보여드리세요. 한 분이라도 더 보시면 한 분이라도 더 수술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무릎으로 오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